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 주제부터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네 번의 그동안의 신년사에서는 모두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나왔는데 네. 오늘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뭐 좀 세련된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7차 당대회, 지난해 이제 5월 6일 날 7차 당대회에서 양복이라는 그 새로운 마크를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쭉 가겠다. 뭔가 약간 변화의 제스처를 그 양복에 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뭐 이게 지금 북남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지금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두 차례의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20여 차례가 넘는 미사일 실험으로 상당히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는데 뭔가 북한이 이렇게 조금 유연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자신의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요번에 이제 그 선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항상 체제가 남쪽이 우월했었는데 어떤 자신들이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헛된 상상과 함께 그런 어떤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면서 항상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라든지 또는 진보적 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견인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 네. 그러나 네. 경제는 살려야 되고 또 인민들을 아무리 독재 정권도 정당성이 있으려면 자기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면 김정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한 건, 신년사에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전국에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렇게 김정은에까지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되나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보수 당국에 대한 원한이 폭발해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남측 보수 당국은 파쇼 독재를 하고 있다. 누가 파쇼 독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어안이 벙벙한데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민항쟁이라는 나름대로 새로운 용어를 그 생산해. 뭡니까 전민항쟁? 전민항쟁. 우리 이제 촛불 시위를 마치 한국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봉기로 지금 반정부 투쟁. 그죠. 반정부 투쟁 봉기로 선동을 하는 것이 자기 체제의 유지에 유리하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초변 한 10분간 김정은이 모습을 자주 보여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김정은의 모습은 감춘 채 배경 화면으로 처리하다가 네. 이자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 다시 얼굴을 딱 등장시키면서 네. 그 분야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이것은 뭔가 북한이 우리의 어떤 촛불 시위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기회가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대남 분야를 지난해에도 거의 A4 한 페이지 이상을 할애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분량 거의 한 페이지 반 이상을 할애함으로써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세를 이용해 보려는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수선을 타고 앉아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족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 매국 세력이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상당히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김정은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만 과거에 막 몸을 이렇게 뒤뚱뒤뚱하고 막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네요. 아니, 정권도 뭐 이제 한도에 잡아본 게 아니고 하면 느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전략 전술에 이제 그 천착돼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전복된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막 처음에는 북한에서도 그걸 갖다가 방송해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파쇼 독재라는 표현 자체로도 부족한 자기네 정권이 예. 자칫하면 네. 그런 그 민주화 투쟁에 그 절대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방송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촛불 시위에 나타난 어떤 일련의 상황을 그 체제의 어떤 그 박근혜 레짐의 전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까지도 전복시키는데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거는 우리의 어떤 그 정치의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시도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조금 공교로운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통일 대박을 주창하면서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취지의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박근혜 레짐이 이제 체인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그 레짐이 바뀐다 그래서 과연 체제의 우월성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촛불 시에 나가는 사람이 전부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5%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도 안 되겠죠. 0.1%도 안 될 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뭐 박 대통령을요, 안 소장님 보면은 김정은은 반통의 4대 매국 세력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지금 보면요, 북한 단독 식당에서도 뭐 이런 전단지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독재자다. 그렇죠. 이제 뭐 우리 태영호 공사의 망명을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의 엘리트들 태반이 이미 김정은에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1대, 2대 세습 때만 해도 하나의 기대가 있었지만 3대 세습까지 오니까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 또 김정은은 그걸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최근에 열린 노동당 초업당 위원장 대회에서 그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정했다는 것. 이번 신년사에서도 뭔가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은근히 내비쳤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년사에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김정은이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북한 주민 엘리트는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차렸다.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 김정은은 작년에는 신년사에서는 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핵실험을 했었죠. 이번에는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영호 공사인데요. 태영호 공사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김정은이 있는 한 절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집권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 바로 북한이 도달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한다는. 또 태영호 공사는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정권 교체, 또 미국의 정권 교체. 근데 오늘 또 김정은은 트럼프 얘기는 또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2016년도와 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2016년도부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뺏지도 않았어요. 예, 자신은 이제 완전히 그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선군 정치라는 말도 점점 사라지고 예. 있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을 거의 적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도 4대 매국주의다 하면서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그 공격적인 언사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트럼프 역시 사실은 이 어떤 뭐 해석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김정은과 대화하겠다. 뭐 햄버거를 햄버거 먹이겠다. 먹으면 산다고 뭐 이런 했어요. 어떤 표현을 네. 썼지만 햄버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공약을 한 셈이 아닌가 언급을 그렇게 했고 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신년사에서 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그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 취임도 하지 않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연히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더라도 대한반도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동안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도 먼저 미국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리라 보여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독재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카운터 엘리트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카운터 엘리트들이 반정부 시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희망적 관측 이전에 이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야말로 미국 행정부 또는 그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미국이 해줘야 될 것,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행보를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오늘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수령,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존재인데 네. 본인이 본인의 잘못했다,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좀 부족하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자책 속에 지난해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 전심전력 다해 인민위에 할 일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하에 이 충복이 되겠다, 심부름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위대한 영도자 1호 아나운서 이춘호기가 나온 다음에 신년사에 벌써 이 소개 자체가 위대한 영도자라서 최고 영도자로 표시했으니까 이게 무오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지적했다는 것은 이제 지난 조업당위원장 대회에서 최근에 그 많은 당 간부들을 질책하고 나서 그럼 그 책임이 사실은 내게 있다. 이거 약간 자인하는 꼴인데 네. 저것이 어떤 통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선 자기가 그렇게 솔선수범함으로써 앞으로 더 공포 정치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어떤 명분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면서 공포 그렇죠. 정치를 할 명분을 만든다. 궁금한 것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인민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은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 있었지만 김정일 때는 적어도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사람은 무오류의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물론 뭐 연설조차 안 했으니까 그게 공개된 바 없습니다만 일체 다른 뭐 사설이나 신년사를 대신하는 사설이나 이런 데서도 무오류성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과오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 저런 걸 인정했다. 이것은 뭔가 또 다른 공포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 공포 정치의 일환인 것 같은데 김정은의 신년사에 보면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패배주의와 형식주의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경고로 보이고요. 네.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민에 대해서, 인민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아주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서 공포 정치와 애민 정치를 같이 끌고 가겠다. 이런 또 고도의 술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그런 전술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다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짐이 뭐 이러면서 부덕에 소치다 하는 식의 어떤 매우 인자한 군주론 같은 그러한 그 논리를 펴면서 그 권력 투쟁과 관련해갖고 특히 엘리트들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도전할 싹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일련의 통치 방식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 장성택을 포함해서 거의 그 엘리트들 중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잔혹한 그런 어떤 그 처리를 해왔던 정치적으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색깔을 좀 변신하겠다라는 세탁하기 위해서. 네, 이미지 세탁과 함께 그 국제사회에 이제 나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핵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나이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독재자로 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세탁하니까 뭐 양복 입은 것들, 뭐 안경 새롭게 쓴 것들 다 좀 달라 보인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또 하나 궁금증이요, 안 소장님. 그러면 북한에서는 새해 맞이로
불꽃놀이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 2013년 이후부터 뭐 진행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예. 아니 지금 불꽃놀이 하는 것도 돈이 꽤 들 텐데 경제 어렵다면서 밥이라도 더 좀 나눠주는 게 더 정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불꽃놀이는 사실 평양의 젊은이들을 잠시 그냥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저런 효과 외에 어떤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불꽃놀이는 김정은 불꽃놀이라고 볼 수 있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겠죠. 말이죠.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저 불꽃놀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아예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평에 올라와야 보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짤나가게 예. 막 보고는 실제 불꽃놀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봐야 터지는 소리, 눈 시각적이 뭔가 이 청각적으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로서는 저주를 받는 저런 불꽃놀이를 뭐 태양절이다, 김일성 생일이다, 그때마다 꼭꼭 하는데 저것 역시 김정은이 자기 시대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상당히 낭비적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정보 보고가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군량미를 풀어서 인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남조선을 단기간에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배포 큰 그런 군량미를 나눠주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한때 또 환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면서 어떤 저런 독재 정권일수록 그런 상징 조작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영웅성, 위대함을 부각시키는 불꽃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은도 지금 아버지의 스위스 비밀구자를 많이 지금 털어서 곳간이 많이 비었다라는 얘기도 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고 한 가지 단면만 가지고 북한을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현 많은 사무장님한테 분석이 필요하죠. 오랫동안 얘기 안 하셔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국면에서 이제 대선 국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전 대표는 나는 트럼프보다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남남 갈등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의도와는 달리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다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을 먼저 만나겠다고는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안정감, 불안정성에 대한 천양지차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세력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북한의 핵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김정은이한테도 핵이 가장 중요한 거고 통치하고 집권하고 지가 독재자로서 군림해 나가는데 그리고 핵을 중심으로 내부를 통치하면서 상징 조작을 해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포장해 가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기에는 또 저 핵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면서 미국과 직접 토하려고 그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또 우리를 늘 안보를 우리를 생명을 위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북한 핵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다음에 대통령이 될 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대북 정책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